안녕하십니까, 걸리버입니다. 오늘은 단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단열. 전무님, 단열이 뭐예요, 단열? 외부에 노출되는 온도와 네. 집에서 빠져나가는 열기 그런 거를 이제 좀 덜 빠져나가고 차단하는 거? 차단해주는 네. 그런 그러니까 역할을 해주는 뭐 거죠. 직업이다 보니 어떤 건축적인 해석으로 단열을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전학적으로 뭐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으로 좀 검색을 해봤더니 끈을 단자에 더울 열자를 쓰더라고요. 열을 차단한다는 얘기죠. 단순히 얘기하면 열을 차단하는 게 단열인데, 단열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 주제로 삼을 만큼 관심들이 많으시죠. 건축을 할 때는 단열이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고객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단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저런 어떤 실험도 좀 해보고 원리도 좀 이해를 해보고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도 좀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좀 해볼 거고요. 그게 좀 전무님이 제가 모르는 건 좀 지적도 좀 해주시고, 네, 좀 알겠습니다.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예, 확실합니까?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일단 뭐 단열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열의 이동 경로를 끊는다는 의미로 단열이라는 어떤 이제 저희가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열이 이동하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일단은 대류, 전도, 복사. 대류, 전도, 복사 이렇게 뜨나요? 세 가지 이동 경로를 통해서 열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대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대류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 그 열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터를 틀어놓으면 여기에 이 높아진 열이 움직이는 거죠. 이 대류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히터를 틀어놓고 선풍기를 같이 가동을 하면 이제 뭐 대류의 뭐 이동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도는 어떤 물체를 타고 열이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금속이라든가 열 전도체 뭐가 있을까요? 구리 이런 것들이 열 전도율이 높다 그러죠. 이런 어떤 물체를 타고 열이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복사열이 있어요. 복사. 그러니까 복사열은 빛을 이용해서 열이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뭐 자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요 세 가지가 다 복합된 물건이 있더라고요. 요 텀블러입니다. 텀블러는 대류의 차단과 그리고 복사열의 차단 그리고 열 전도의 차단,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일단 텀블러의 뚜껑이 열 전도율이 낮은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얘는 이중 텀블러입니다. 대류의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원리가 적용된 이중 텀블러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은코팅이 되어 있어서 복사열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가는 형태로 된다면 뭐 햇빛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복사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빛이 차단되어 있는 텀블러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복사열 차단 원리인 거고요. 이게 이 뚜껑은 열의 전도율 차단, 그리고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 대류 전도의 차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죠? 어렵나요? 전무님 아주 너무 쉽죠? 예. 제가 요 텀블러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전무님도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집에도 이런 사항들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단열에서. 그러니까 뭐 창문 같은 경우에 복사열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단열재는 전도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대류 같은 경우에는 뭐 벤틸레이션이나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단열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을 얼마만큼 여러 곳에서 잘 이제 성능 유지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사실 전도열입니다. 전도열. 지금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너무 지금 화학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무님 괜찮겠어?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건축에 있어서 단열은 단열재를 이용해서 열을 차단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왜 열을 차단을 할까 우리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근데 에너지 소모를 왜 줄여야 될까요? 더군다나 비용과 연관이 되니까요. 어쨌든 이 얘기는 제가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정확한 뭐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제가 기대한 답변은 단열을 안 하면 집이 추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단열이 안 되는 집은 이 난방을 했을 때 결로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런 어떤 두 가지 피해만 봐도 어떤 뭐 에너지 소비라든가 뭐 결로 현상이나 이런 거는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죠. 주거 환경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잠깐 결로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차 피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단열이 안 되면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결로 현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결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쉽게 결로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바깥 기온과 뭐 네. 안의 기온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네. 현상이 생기려면 안의 습도도 어느 정도 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아, 그래야만 네. 이 결로 현상이 네, 생깁니다. 그럼 전문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있는 이 외부가 실내라고 봐야 됩니다. 따뜻한 실내. 이 얼음물보다 여기가 더 따뜻하잖아요. 여기가 실내라고 보고 이 부분이 외부라고 봐야 됩니다. 거꾸로 봐야 됩니다. 상황. 여기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실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얼음물을 제가 채워왔는데 이 얼음물이니까 한 0도쯤 되겠죠, 이게. 그리고 여기 제가 있는 곳은 한 23, 4도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딱히 몇 도 이상부터가 이슬점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습도의 양, 얘와 제가 있는 어떤 실내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슬이 생기는 어떤 점을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컵 표면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흐를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물기가 컵 표면에 맺혔는데 아주 얇은 플라스틱 컵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같은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이거를 제가 종이컵이나 나무컵에 옮겨서 실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옮겨서 이렇게 뭐 따르면 걔는 종이컵만 돼도 결로 현상이 얘보다 훨씬 덜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전도율이 더 낮아요. 그렇지, 전도열. 공부 되셨네. 전도열? 전도율이 플라스틱 컵보다 종이컵이 낮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열도 이런 원리로 하는 겁니다. 주택의 단열도. 이런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전도율을 낮추어주는 어떤 상황. 이렇게 만들어주면 열전도율이 낮아져서 이런 결로 현상을 이슬점 이하로 떨어뜨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지금 사시면서 올겨울 추웠는데 결로 현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 결로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단열재를 붙이세요. 그럼 해결이 됩니다. 단순하게. 여기에 수건을 쌓으면 이 따뜻한 공기와 얘가 만나질 않기 때문에 이 이슬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결로 현상 방지의 가장 단순한 원리예요. 네. 근데 주택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결로 현상이 생기면 곰팡이 피해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연료비가 너무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면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텀블러를 저희 건축으로 본다면 뭐 열을 차단해주고 복사열을 막아주고 뭐 대류의 전달을 막아주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잘 막아주면 단열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진 핵심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기밀입니다. 기밀. 얼마만큼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수행을 하느냐가 사실 단열의 핵심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공 요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기밀. 그러니까 기밀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밀 시공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시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제가 기밀이란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기밀 시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강조한 이유가 이렇게 감싸는 게 단열입니다. 근데 손가락 부분에 이런 틈들이 있죠. 이런 틈으로 인해서 결로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공기의 흐름이나 대류의 흐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틈이 생기면 기밀 시공에 실패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부분에 어떤 결로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주변에 전도율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을 해서 결로 피해가 2차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단열을 안 하면 이런 어떤 결로 현상에 대한 피해가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거고요. 이런 상황들을 잘 활용을 해서 단열을 효과적으로 한다면
어떤 단열 공사에 있어서는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물론 뭐 최대한 단열을 좋은 것들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렇게 되면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이 과하게 건축비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좀 따져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복사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사열은 그 유리에 의해서 이제 집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시스템 창호에는 로우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로우이 코팅이 복사열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겨울에는 물론 복사열이 들어오는 게 좋겠지만 너무 더워질 수도 있고 저희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더 더운 이유가 복사열 때문이거든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그 창문이 로우이 코팅이 돼 있지 않으면 너무 많은 복사열의 양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적절히 뭐 열을 차단해 주든 냉기를 차단해 주는 어떤 기능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코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이 솔라가 있고요, 로우 솔라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코팅을 써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단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열은 좋은 단열재를 선택을 하고요. 그 좋은 단열재라는 건 무조건 비싸고 뭐 이런 단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좋은 성능을 내는 단열재를 좋은 시공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는, 그리고 제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단열재의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기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성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네. 그 공기의 흐름도 단열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의 흐름, 중요하죠. 그 결로 현상에 있어서 그런 얘기 하죠. 결로 현상이 생기면 통풍을 안 시켜서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 환기를 잘 안 시켜서. 환기라기보다 네. 뭔가 이 단열을 할 때 공기의 흐름도 감안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왜 그렇죠? 벽과 뭐 이제 외단열을 할 때 그 사이에 공기가 좀 흘러서 우리 벤트를 또 하잖아요. 거기에 단열에 해가 되는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성능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로 현상이 발생을 하면 시공사에서 와서 환기 좀 많이 자주 시키세요. 환기 안 시켜서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에 복창이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건축주들이. 자기는 환기를 안 시키지 않는데 환기를 안 시켜서 그렇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환기를 시키면 결로 현상이 없어져. 실제로. 왜 그런지 알아요? 환기를 시키면 온도가, 실내 온도가 그렇죠. 내려간단 말이야. 내려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슬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현상이 안 생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차에 의해서 여기 이슬점이 여기 막 있었잖아요. 근데 온도차가 더 발생하게 여기다 열을 막 우리가 뭐 라이터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열을 주변에 가하잖아. 그러면 결로 현상이 없어져요. 또 공기 대류에 공기가 더 뜨거워졌을 텐데 이 부분에 결로 현상이 또 사라져. 이건 논리상 안 맞잖아. 근데 이 부분은 더 단순하게 생각해도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 습기를 제거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기를 시켜라, 이거는 이슬점을 낮추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저희가 제습기를 쓴다거나 이런 건 습기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궁극적인 해결은 이슬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의 온도와 외부가 온도가 만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단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이런 개념 이해부터가 출발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상담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목조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 몇 년이 지나면 인슐레이션이 처져서 뭐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뭐 의문점을 제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좀 사진 자료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뭐 열화상 카메라를 찍은 상황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런 게 반문해서 여쭤보거든요. 그럼 그냥 들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느꼈다라는 건 몇 년 사니까 전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을 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희가 가끔 뭐 10년 된 집, 15년 된 집들 리모델링 해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철거를 하고 뜯어보면, 필요에 의해서 뜯어보면 인슐레이션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예측하는 인슐레인이 쳐져서 어떤 틈이 생겨서 단열의 어떤 뭐 부분에 틈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 예측되는 게 있어요. 창문 부분에 창호에 알곤가스가 들어가죠. 예. 알곤가스라는 건 대류 현상을 이중 텀블러의 어떤 그 기능처럼 그 유리와 유리 사이에 그 겹벽 사이에 알곤가스를 넣어서 대류 현상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알곤가스가 빠져나가서 집이 추워졌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일리 있는 얘기고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춥다라고 느끼는 현상만큼 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하나 찾았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우리 전무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내가 꺼낸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바닥 단열에 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것도 원인이 있을 거고요. 제 네. 생각에는 창의 노후화? 창의 노후화. 네, 예를 들어서 뭐 창 프레임이나 뭐 이런 데서 노후화가 생기면 그런 데서 좀 기밀이 약간 좀 떨어지지 훼손될 수 않을까. 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좀 의미심장하게 이런 상황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기초 하단부에 하는 바닥 단열재의 노후화라고 봅니다. 저희가 단열을 기초 하단부에 한다는 건 기초 밑에 들어가 있지만 개념상 외단열이란 말이에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외단열은 단열재의 성능을 유지시키는 지속력이 짧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봐요.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고요.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면서 단열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스펙을 유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보는 거죠. 외단열을 한 케이스에는 뭐 과학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제가 그냥 오랫동안 이 어떤 이 건축을 한 사람으로서 그쪽을 좀 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비가 많이 오면 땅은 어떤 수분을 흡수할 거고요. 그 수분은 스티로폴에 전달이 될 거고 그 스티로폴은 물기를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 어떤 노후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그냥 외부에 현장에 돌아다니는 스티로폴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냥 단기간에 어떤 변화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얘가 햇빛을 많이 쏘이고 비를 맞으면 단열 성능이 비닐 포장이 돼 있을 때와 같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은 있잖아요. 그게 제가 너무 설득하고 있나요?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네. 예. 바닥은 모르겠는데 외단열에서는 그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외단열은 뭐 자외선 차단을 한 번 더 해주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 바닥 기초 부분 쪽이에요. 네, 전에는 저희가 기초 하단부에 단열을 했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단열의 성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위치에 단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단열은 내단열이나 뭐 목조주택처럼 중심 단열을 하는 게 단열재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근데 이런 부분도 없이 억측을 해서 인슐레이션이 처진다. 이거는 다른 하자에 의한 원인이지 인슐레이션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어렵지만 어떤 오늘 뭐 결로 현상 뭐 이런 좀 우스운 테스트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일단 뭐 좋은 적정한 단열재를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단열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단열의 어떤 성능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좋은 시공이 돼야 됩니다. 기밀 시공이 잘 돼야지만 좋은 어떤 단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단열재 기초 하단부에 어떤 저희가 단열을 했을 때 그 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것처럼 단열재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저는 외단열보다는 내단열이 더 좋다라고 보고요. 외단열을 할 수밖에 없다면 외단열이 잘 유지될 수 있는 2차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단열의 어떤 성능이 외부 기후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호해주는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시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열에 대한 개념을 건축주가 좀 이해하고 어떤 단열재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단열재를 선택하시거나 이렇게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에 따른 뭐 다른 이야기들도 좀 연관이 있는 거니까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늘은 재미가 좀 없는 이야기를 좀 제가 꺼내 놓긴 했는데 이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단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시간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재미가 없었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